36. 사람은 있는 게 아니었다. 그냥 덮어두고 사는 거였다. 그런데 어느 날 코끝을 스치는 향기 하나에 10년 전 그날이 통째로 되살아났다. 커피 향도 아니었고 샴푸 냄새도 아니었다. 나를 미치게 만든 건 형수의 향기였다. 지금도 그 냄새를 맡으면 심장이 2번 뛴다. 한 번은 그리움으로, 또 한 번은 죄책감으로. 2013년 봄이었다. 형이 28배 결혼했다. 나는 막 대리 달고 회사 다니던 시절, 월급 180만 원 받으면서 소주 한 잔에 인생 고민하던 그런 나이였다. 형 결혼식 날, 예식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하얀 드레스 입은 여자가 거기 서 있었다. 형보다 3살 어린 25. 요즘으로 치면 갓 사회생활 시작한 나이. 사람들은 신부가 예쁘다고 수군거렸지만 나는 그냥 얼어붙었다. 어깨를 스치는 갈색 머리, 은은한 미소, 그리고 눈이 마주쳤을 때 느껴진 그 묘한 온기. 이 사람이 내 형수구나. 그렇게 각인됐다. 형수는 말수가 적었다. 형이 워낙 시끄럽고 사람 많은 걸 좋아하는 타입이라 둘의 대비가 확실했다. 형수는 조용했다. 차가운 조용함이 아니라 따뜻한 조용함. 말은 안 해도 눈빛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결혼 후에도 나는 한 달에 2~3번씩 형 집에 놀러 갔다. 그때마다 형수가 내려주는 커피 한 잔, 테이블에 놓인 머그컵, 그리고 그 한마디. 일하느라 힘들지? 커피라도 한 잔해. 단순한 말이었다. 근데 왜 그렇게 가슴 깊이 박혔는지 모르겠다. 회사에서 팀장한테 깨지고, 거래처한테 욕먹고, 지하철에서 밀려 들어와도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형 집을 찾았다. 그해 겨울, 형이 한 달짜리 출장을 가게 됐다. 회사 프로젝트가 터진 거였다. 출장 가기 전날 밤 형이 내게 말했다. 형수 혼자 있으니까 시간 되면 좀 들러라. 집에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그 말,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놨다. 첫 번째 밤, 그날 눈이 미친 듯이 내렸다. 퇴근하고 집에 가야 했는데 발이 형 집 쪽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확 밀려오는 냄새, 된장찌개 끓는 냄새, 막 내린 커피 향, 그리고 형수의 향수. 그게 섞여서 만들어진 형수의 향기. 부엌에서 형수가 돌아보며 웃었다. 추운데 어쩐 일이냐고. 나는 멍하니 서서 대답했다. 형이 출장 중이라고 해서 그냥 잠깐 들렀다고. 형수가 웃으며 말했다. 잘했다고, 혼자 있으니까 진짜 적적했다고. 그 순간 형수 눈빛에서 뭔가가 스쳤다. 외로움 같은 것. 그게 나한테는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거의 매일 형 집에 갔다. 명분은 간단했다. 형이 부탁했으니까. 하지만 솔직히 내 마음속엔 다른 이유가 있었다. 형수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고, 형수가 내려주는 커피가 마시고 싶었고, 형수가 있는 그 공간에 내가 있고 싶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집은 형의 집이 아니라 형수의 공간이 돼버렸다.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머그컵, 형이 쓰던 의자에 앉은 형수의 모습, TV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 소리, 창밖으로 내리는 눈. 그 모든 게 나를 끌어당겼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형수가 말했다. 요즘 잠을 잘 못 잔다고. 혼자 있으니까 괜히 무섭다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다. 전화 주세요. 언제든 달려올게요. 형수가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정말 착하네, 우리 재우. 우리 재우. 그 3글자가 내 심장을 관통했다. 형수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뭔가가 무너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감기 사건 마이너스 운명의 밤. 며칠 후 형수가 감기에 걸렸다는 문자가 왔다.
형한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출장 중이라 정신없다는 답장만 돌아왔다. 나는 퇴근하자마자 약국에 들렀다. 감기약, 죽, 이온음료. 손에 들 수 있는 건 다 들고 형 집으로 달려갔다.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갔을 때 형수가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하얀 담요를 두르고 창밖 눈 내리는 걸 멍하니 보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열이 있는 게 보였다. 괜찮냐고 물었다. 형수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웃었다. 이상하지? 몸이 아픈 게 오히려 좋을 때가 있어. 사람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형수도 외로웠던 거였다. 그날 밤 형수가 나에게 따뜻한 차를 내줬다. 커피 향에 섞인 향수 냄새. 그게 다시 확 밀려왔다. 형수가 말했다. 넌 참 조용하고 착하다고. 형이랑 정말 다르다고. 그리고 손 좀 줘봐. 너무 차가워. 형수의 손이 내 손등을 스쳤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떨리는 손이었다. 그 순간 3초인지 5초인지 모를 그 짧은 시간, 내 세상이 멈췄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형수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 그게 내 온몸을 타고 올라왔다. 나는 손을 떼야 했다. 당장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돌이킬 수 없는 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못 잤다.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온몸에 형수의 향기가 감겼다. 이불 속에서 손을 펴봤다. 아직도 형수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때 알았다. 이미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형수도 알고 있었을까? 내 떨리는 손끝을, 내 흔들리는 눈빛을, 내 터질 것 같은 심장 소리를. 창밖엔 눈이 계속 내렸다. 하얗게 조용히 모든 걸 덮듯이. 하지만 내 마음속엔 이미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형이 돌아오기까지 딱 일주일이 남았다. 그 일주일 동안 나와 형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말하겠다. 그 일주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끔찍했던 시간이었다.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빗소리가 유난히 길게, 무겁게 이어졌다. 세상이 물에 잠기는 것 같았다. 그날도 나는 어김없이 형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형수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흰색 니트, 뒤로 묶은 머리, 유리창에 비치는 은은한 조명. 그 모습은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아니, 영화보다 더 아름다웠다. 형수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그리고 웃었다. 왔구나. 밖에 비 많이 오지? 그 웃음엔 늘 담담한 슬픔이 섞여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젖은 머리, 스치는 손끝.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감기는 좀 나았냐고. 형수가 말했다. 이제 괜찮다고. 대신 외로움이 좀 더 심해졌다고.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형수가 내게 수건을 건넸다. 머리 좀 닦아. 젖었잖아. 그녀의 손끝이 내 이마를 스쳤다. 심장이 멎었다. 형수가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어릴 땐 형이 더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넌 좀 다르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내 세상을 뒤흔들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꺼진 TV, 흐르는 침묵. 우린 거실에 마주 앉았다. TV는 꺼져 있었다. 벽시계 소리와 빗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또, 또, 또. 시계 초침이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우리 사이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형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요즘 형이 전화도 잘 안 해. 출장이라지만 사실 이미 우리 사이엔 대화가 없었거든. 그녀의 눈빛엔 외로움이 흘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왜 그렇게 지내냐고. 형수가 쓸쓸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그냥 사는 거야. 사람은 결국 익숙함 속에서 늙어가니까. 그 미소가 너무 슬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커피 향, 그리고 손끝. 형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드립 커피 향이 거실에 퍼졌다. 그 향이 내 기억 속 형수의 향기였다. 나는 그 향기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커피잔을 받아들 때였다. 손끝이 그녀의 손끝과 닿았다. 형수가 멈췄다. 우리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밖의 빗소리도, 벽시계도, 심지어 내 숨소리마저도.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다. 형수가 먼저 고개를 돌렸다. 미안. 내가 이상한가 봐.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요. 그냥 너무 따뜻해서요. 형수가 다시 나를 봤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그리움, 그리고 욕망이 섞여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온기라는 이름의 금기. 형수가 천천히 말했다. 재우야, 내 손 좀 내밀어봐. 나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형수가 내 손을 잡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따뜻하네. 이런 온기 참 오랜만이야.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금기를 무너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수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거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 형수의 눈동자에 비친 내 얼굴. 그 순간 세상이 우리 둘뿐인 것 같았다. 형수가 낮게 내 이름을 불렀다. 재우야. 넌 나한테 어떤 존재야?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걸 알았으니까. 나는 그저 중얼거렸다. 형수님은 향기 같아요. 잊히지 않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숨이 막히는 그런 향기요. 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가가 떨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비 오는 밤 함께한 시간. 형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가 너무 오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네. 늦었잖아. 이 시간에 가면 위험해.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형수는 이미 이불을 꺼내고 있었다. 이 방에서 자. 난 거실에 있을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 거라는 걸.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잠들지 못한 밤. 밤이 깊어갈수록 빗소리는 잦아들었다. 형수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또 감았다가 다시 떴다. 잠이 오지 않았다. 문득 거실에서 들려오는 형수의 숨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숨결. 나는 그 숨소리에 맞춰 심장이 뛰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게 이미 일어나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침의 거짓말. 다음 날 아침. 형수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려줬다. 어제 잠 잘 잤어? 그녀의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형수도 잠들지 못했다는 걸. 형수가 웃으며 말했다. 재우야, 형이 돌아오면 이제 자주 오긴 힘들겠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수는 잔을 닦으며 덧붙였다. 괜찮아. 사람 인연이란 게 오래 보지 않아도 남는 거니까. 그 말이 그렇게 아프게 들릴 줄 몰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균열의 시작. 집을 나설 때였다. 나는 처음으로 비를 원망했다. 그 비가 우리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고 그 틈으로 마음이 스며들었다. 형집 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다. 창가에 형수가 서 있었다.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만 봤다. 그날부터였다.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이 시작된 건 형이 돌아오기까지 이틀 남았다. 계속됩니다. 그날은 이상할 만큼 더웠다. 창밖에서 매미 소리가 미친 듯이 울어댔다. 귀를 때릴 정도로 시끄러웠다. 형수의 집엔 에어컨이 없었다. 오래된 선풍기 한 대가 천천히 무기력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땀에 젖은 공기,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따가운 햇빛, 그리고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가벼운 발소리. 그날따라 그 향기가 더 짙었다. 샴푸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커피 향이 뒤섞인 형수만의 냄새. 그건 나를 미치게 했다. 요즘은 회사 어때? 형수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렸다. 버틸만해요. 나는 대답했지만 시선은 창가에 선 그녀의 실루엣에 붙들려 있었다. 햇빛에 비친 얇은 옷감, 그 사이로 드러나는 부드러운 어깨선과 허리. 그건 결코 봐선 안 되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눈을 돌릴 수 없었다. 형수가 물었다. 너도 이제 나이 꽤 됐네. 연애는 안 해? 요즘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안 생겨요. 형수가 웃었다.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아직 못 잊은 거겠지. 그 말에 나는 잠시 침묵했다. 형수가 컵을 닦으며 다시 물었다. 그게 누구야? 나는 천천히 조용히 대답했다. 형수님이라면 믿겠어요? 탁. 형수의 손이 멈췄다. 컵이 떨어질 듯 흔들리더니 싱크대에 부딪혔다. 형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재우야,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그 목소리는 거절이 아니었다. 흔들리고 있었다. 분명히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형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단지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형수의 어깨에 닿는 순간 그녀의 숨결이 멈췄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형수가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냥 이 향기가 너무 그리워서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눈물의 고백. 형수가 천천히 돌아섰다. 눈빛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졌다. 형수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네가 이러면 나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 눈물을 손끝으로 닦았다. 형수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손끝에 닿은 온기, 형수의 숨결, 그 순간의 공기, 모든 게 천천히 녹아내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금기를 넘어선 포옹. 재우야. 형수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다. 그건 위로였고 욕망이었고 그리고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랑이었다. 서로의 숨결이 맞닿았다. 형수의 향기가 내 옷에 스며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선풍기는 여전히 천천히 돌아갔다. 매미는 계속 울었다. 햇빛은 여전히 뜨거웠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시간이 사라진 밤. 그날 밤 비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엔 젖은 냄새가 가득했다. 형수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러고 있으면 세상 다 잊혀진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럼 지금은 잊어요. 세상도 형도 우리도. 형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사라졌다. 매미 소리도 선풍기 소리도 시계 소리도 모두 멈췄다. 우리만 존재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형수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나는 조용히 컵을 받았다. 형수가 말했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커피 향이 짙게 퍼졌다. 그 향기가 다시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형수의 손이 떨렸다. 컵을 내려놓는 그 손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는 순간 현실로 돌아올 것 같았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끝이 아닌 시작. 그게 마지막이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그 여름이 시작된 거였다. 형이 돌아오기까지 하루 남았다. 계속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형이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무거운 캐리어가 바닥에 닿는 소리. 그리고 형수의 미소. 그 미소가 낯설었다. 형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형의 옷을 받아 걸었다. 저녁을 차렸다. 웃으며 이야기를 들었다. 완벽했다. 너무 완벽했다. 나는 그날 그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커피 향이 나는 거리도 비슷한 색의 커튼도 모두 외면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형수의 향기는 더 짙어졌다. 형수가 내 안에 남긴 여름은 시간이 지나도 마르지 않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초대. 며칠 뒤 형이 전화를 걸었다. 야, 우리 집 와서 밥 먹자. 내 형수도 내 얘기 많이 하더라. 그 말에 목이 말랐다. 형수의 얼굴을 본다는 생각에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그 뛰는 소리가 너무 불편했다. 저녁 식탁. 형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좀 쉬어라. 일만 하지 말고 사람도 좀 만나고. 나는 형수의 눈을 피했다. 형수는 조용히 밥을 덜었다. 한 번도 내 눈을 보지 않았다. 형수의 손끝은 조금 떨리고 있었다. 식사 내내 말없이 수저만 부딪혔다. 또, 딱, 쨍. 소리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지막 대화. 식사가 끝나고 형이 잠시 밖으로 나갔다. 거실엔 우리 둘만 남았다. 형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수가 잠시 나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다시는 그날 같은 일 없을 거야.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베었다. 나는 겨우 웃었다. 그날은 없었던 걸로 하죠. 형수가 미소 지었다. 고마워. 그 미소가 너무 슬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상에 가면 그 후로 우리는 다시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지냈다. 명절 때 인사하고 형이 없는 자리에서는 아예 만나지 않았다. 형수는 여전히 따뜻했고 나는 여전히 그 향기를 기억했다. 그건 잊히지 않는 냄새였다. 커피 향, 비 냄새, 그리고 형수의 손끝에 스며있던 미묘한 온도. 모든 게 선명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세월의 흐름. 세월이 흘렀다. 형은 지방으로 이직했다. 형수는 여전히 서울에 남았다. 우린 가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문자 한 줄만 주고받았다. 잘 지내요? 응, 덕분에. 짧은 문장 속엔 수천 개의 말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엔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여름의 냄새가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별의 전화. 어느 날 형수가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이었다. 재우야. 나 이사가. 어디로요? 멀리? 남쪽으로. 형수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다. 너랑 같은 하늘 밑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수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만. 잊자. 전화가 끊겼다. 형수가 떠나던 날 비가 내렸다. 형수는 우산을 쓰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따라 흘렀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형수가 뒤돌아보지 않아서 다행이었고, 형수가 뒤돌아보지 않아서 슬펐다. 비는 계속 내렸다. 형수의 뒷모습이 점점 흐려졌다. 그리고 사라졌다. 나는 이제 안다. 그건 사랑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대신 향기를 남겼다. 그 향기만이 우리의 비밀이고, 우리의 죄였고, 또 우리의 위로였다.